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우영 아카데미의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저께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 어떠셨어요? 그래요. 웃음이 나오죠.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측은 어느 정도 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너무나 어렵게 출제가 됐죠. 세법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누굴 위한 시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크게 두 부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1차를 어쨌든 패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는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안 돼가지고 어쨌든 다시 또 공부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붙으신 분도 이제 굉장히 지금 사실 현재는 기쁨의 느낌도 잠시고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차에 붙은 게 회계세법으로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든가 재정학 쪽에서 어쨌든 안전적인 정부 구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고, 과연 세법이 고득점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법에서도 계산형과 이론이 있었을 때 1차 시험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계산형보다는 이론에 많이 초점을 두셨을 거고, 계산형 문제는 사실 손도 못 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어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실은 근데 2차는 지금 세무계 같은 경우는 계산만 나오잖아요. 계산만 나오고 회계학도 전부 다 계산이죠. 이제 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때 많이 안 해봤던 좀 어려워했던 것만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뭐 뭘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해도 된다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제를 보면은 이거 내가 자신 있게 나 알 수 있다 이런 주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 상태고 시간은 또 얼마 안 남았어. 2차 때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고 트렌드가 아시다시피 2차 시험 작년에 엄청 어려웠다. 이런 게 들리니까 사실은 지금 완전히 막막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차 시험에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시험 때까지 남은 일수가 이제 95일이에요. 오늘부터 따졌을 때. 많이 남은 날짜가 아닙니다. 그죠? 95일인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몇 과목이죠?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5과목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과목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20일도 안 돼요. 채 20일도. 그럼 한 챕터당 하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재무회계 2차 강의가 117개 또는 114개입니다. 강의 시수가요. 회차로. 원가회계가 50개 정도 돼요. 2차 지금 강의가. 세무회계가 124개, 125개입니다. 이거 저희 학원 선생님들 숫자입니다. 한 분은 김기동 선생님, 하나는 최종희 선생님, 하나는 홍상현 선생님, 하나는 이승훈 선생님, 저하고 이승철 선생님, 그 다음에 유은우 선생님, 정종원 선생님. 세법 개수예요. 전체 들으면 420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다 듣는다. 그럼 하루 6개씩 강의 듣는다면 6개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보통 그렇게 들으면 70일을 수업 들어야 돼요. 아까 95일 중에 75일을 수업만 듣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강의 들어가지고 시험 대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강의 듣는다고 내 거가 돼요? 아니에요. 강의 듣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가 아예 허락되지가 않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동차 종합반 처음부터 하는 기본 강의가 아예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동차생으로는요. 2023년도에 1차 시험 응시를 16,000명이 했는데 시험장에 오신 건 13,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해. 3,000명이 없어졌어. 어쨌든 좀 더 놀랐어요. 내가 적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00명 정도가 합격을 했거든요. 15% 정도. 그다음 2차는 이제 7,500명이나 시험 봤습니다. 7,500명. 이때 이제 응시를 6,300명이 했는데 700명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였냐? 2차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응시생들을 채점하다 보니까 2차 시험 당국에서 또 채점하신 분들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도 어쨌든 채점하기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 연도에 2만 명이 넘는 응시생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13,000명 시험 봤는데 갑자기 10,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국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 1차 시험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예요. 작년 1차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도 3,000명이나 붙어버렸어요. 작년 1차를. 3,000명이나. 그래서 어쨌든 2차에서 6,000명 수준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시면 5,400명 정도고. 근데 어쨌든 야 이래다가 안 되겠다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냈죠. 어렵게 냈는데 이제 뭐 700명 합격생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긴 나오고. 어느 정도 작년이 어려웠냐면 그 전년도가 평균이 뭐 요 정도 돼요. 근데 회계학 1부가 31.5로 15점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회계학 2부는 이거 78%가 까락이에요, 여러분. 78%가. 이 말이나 되는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잠깐 합격률이 몇 퍼센트예요? 13%. 일단 회계학 2부 꽈락만 넘으면 반은 돼요. 꽈락 넘은 사람 중에 반은 붙어버리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뭐 새박 이랬고. 근데 지금 이게 올해도 2만 명 넘게 봤어요. 실제 시험장 오신 분들은 아직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2만 명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험이 너무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1차는 뭐 다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채점도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2차 같은 경우는 실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많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일단 굉장히 어렵게 내는 추세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때도 좀 그런 추세예요, 지금. 2차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60점이 다 넘어가면 무조건 다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낮춰놓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지금 올해 2차생도 시험 당국에서는 5,000명, 6,000명, 6,000 넘어가면 관리가 힘들어지거든요, 많이. 근데 이미 지금 작년에 이제 시험 보신 분 중에서 동차 합격하신 분들 빼고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남는 인원수가 2,871명이에요. 이미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올해 1차 시험 붙으신 분들 여러분들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2차 시험 볼 수 있는 분들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3천만 붙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잔영 수준으로 3천만 붙어도. 그럼 벌써 이제 5,8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천이 붙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 시험이 보니까. 어제 시험 보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국에서는 어쨌든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를 위해서. 작년 2차 시험에 회계학 2부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문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제만 보면은 뭐 할만하네 그럴 수 있어요. FVOCI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 뭐 우리는 평가 손익 같은 거 부인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결합된 게 자본주의 감액 배당 이렇게 결합돼서 나왔었고, 그다음 의제 배당, 뭐 의제 배당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문제 나왔던 건 무상주 의제 의제 배당에다가 감자시 의제 배당 결합한 거고, 무상지 배당 재원이 뭐 일반적인 소가격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합병 차익, 적격 합병할 때 합병 차익이 재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저 뒤에 이제 합병 부분까지 공부를 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IFRS 수익, 아까 회계학에서도 수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험에 나와야지 왜 이게 여기 시험에 나와? IFRS 수익이 이쪽에 나왔어요. 이쪽에 나와서 세무조하는 것까지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FVOC 채무 상품 나왔었고, 이제 건설 자금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다음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주들이 나왔는데 이제 물적 분할 주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균등 증자,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세는 결합됐어요. 그다음 소득세는 공동사업, 근로연금, 퇴직, 양도 이렇게 나왔고, 부가세는 일반적인 매출세, 매입세 계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주제를 보면 뭐 그럴싸해 보는데 실제 문제를 받고 풀라 그러면 사실 풀만한 문제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확히 답은 맞아야 맞잖아요. 맞추는 주제가 사실 여기서 노란색 체크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노란색으로 글씨 쳐져 있는 부분 정도만 맞출 수 있는 주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 2점짜리였어요. 하나네. 여기 요거 퇴직도 한 사람들이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 부가세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한 번씩 나왔던 주제니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정확히 맞추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노란색인데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런 꽈락이에요. 이 점수로 40점이 안 만들어져요. 이 점수로. 그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진짜 열심히 했다. 거기서 더 했다, 남들보다. 더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점수가 조금 어느 정도라도 부분 점수라도 맞춰지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40점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70몇 퍼센트가 꽈락이니까 거의 80%가 꽈락이니까. 그러니까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만약에 이렇게 나버린다면 진짜 꽈락 넣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예 뭐 새로운 문제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불균등 증자,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은 2012년도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바뀌어서 동일하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책에 다 있거든요. 있어도 풀기는 어려운 문제,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 다음에 뭐
이게 저 오타네요. 가압상속인데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제가 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빨간색으로 화면 표시된 부분이 일단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너무 세다. 그래서 바탕도 빨간색으로 제가 했던 거고 현실이 세고, 그럼 앞으로 대비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시간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수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한 번 그냥 강의 듣고 시험장 들어가서는 절대 못 붙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풀어내서 맞출 수 있으려면 반복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도 빼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반복하는 시간도 할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7주에서 10주 정도, 빠르면 7주, 좀 안 되면 10주 정도는 진도 빼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7주, 10주 하면서 진도별로 쭉 하다 보면 1주차에 공부했던 거 10주차 되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적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무사 2차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짧게라도 한번 훑어보시고 하면서 누적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 누적 복습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라도 누적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어쨌든 2번은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간 할애가 좀 필요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세무회계 학습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세무회계는 세법 내용 공부하는 거고 주관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론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되고, 법 규정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되고, 그거를 문제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이론 내용도 사실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문제도 책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도 책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용되는 부분까지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법 규정 이론서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주제를 연습서 가지고 정리하시는데, 연습서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다 숙지하고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그 시간 내에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아주 특이한 주제들, 뭐 가압상속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양도하고 결합된 문제 나오면 풀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책에 있다 하더라도 풀기 어려운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주들에서 틀리지 않게 나가야 돼요. 아까 FVOCI 금융자산이라든가 뭐 채무상품, 지분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는 주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근로소득 1900 구하는 거, 이런 데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수 주제는 아니잖아요. 기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주제에서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넓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해생들이 보는 주제 그것까지 다 하려가지고 하는 자체도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 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주제 있잖아요. 책에 보면은 뭐 동차자 붙어 있는 문제, 필수자 붙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시험 문제들을 시험장에 다 접하게 된다. 그럼 아무리 기본 내용 정리해서도 머리가 하얘져요. 정말로. 그래서 대비를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들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를 조합해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하시든, 아니면 각 학원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의고사 과정 이걸 통하든 해서 매주마다 좀 당해봐야 돼. 실제처럼. 매주마다 그 실전처럼 뭐 속상하고 이런 걸 좀 당해봐야 시험장 가서 그걸 좀 덜 당하게 되고, 꽈락이라도 넘길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몰라 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올해 또 세무회계는 엄청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폭탄이 회계가 1볼 수도 있어. 세법학일 수도 있는 거고, 연도마다 모든 똑같은 과목이 세무회계가 계속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시험이들을 했으면 다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났을 땐 장기시험 시험 났을 땐 꽈락이 어쨌든 넘을 수 있게, 그래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났을 때는 고득점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나 기부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기부금 한다초가 답을 맞춰야 돼. 대손충한초가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한두 개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안 중요한 거고, 한두 개 틀려도 틀리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출 수 있게 하려면은 정확히 푸는 연습들 하셔야 되고, 그거는 책에 있는 문제 풀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모의고사 과정 하기 힘들다라면 자체적으로 책에 있는 문제를 조합해서 좀 풀어보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 시간 재고 푸는 연습들을.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한다면 못 다루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을 모의고사 쪽에서 보완하면 되고요. 그다음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책에 있는 문제만 쭉 푸는 것보다는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나면,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럼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 뭐 1차는 뭐 2차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요 부분 연습까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저희가 되게 빨리 준비했던 게 시험을 이제 토요일 날 보셨죠? 토요일 날 보시고 보통은 뭐 그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빨리 했던 이유가 2차는 빨리 공부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혼자 할 거냐, 학원 다닐 거냐, 학원도 어떤 코스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은 어차피 계속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넘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지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줄이고 실행을 하시고요. 실행을 했으면 신뢰하셔야 돼. 누구를? 본인을. 이 선택한 본인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길인가 아닌가 몰라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선생님을 믿고 가는 거고 선택한 과정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동차는요 진짜 답답해요. 막 눈물 나요. 이게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저도 그랬어요. 공부할 때. 저희 때는 더 짧았던 것 같아. 7주인가 이랬던 것 같아. 1차 끝나고 2차까지가. 뭐 하지 말란 얘기지 아예. 아직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하다가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답안지 쓰는 것도 못 하겠고. 이랬을 때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답이 없어. 공부할 때도 초점을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잘못돼 있지 법이? 이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숙지하고 가야 돼. 그거를. 배운 대로. 지금 그럴 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길인가 아닌가 길인 것 같다. 그냥 그만두는 게 틀린 길이야. 그것만 알면 돼. 그만두는 게 틀린 길이고 그냥 쭉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2차 시험은 경쟁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다 보면 유예생이 벌써 이만큼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는데요. 유예생이나 여러분들과 똑같다. 작년처럼 시험에 나오면. 작년 동차 합격생 비율이 50%가 넘어요. 위에보다. 아까 200명 붙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350명이 넘었어요. 이 동차로 붙으신 분이. 물론 그중에는 3차생, 5차생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그해 붙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 혼자 과랑 넘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유치원 넘어가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고 끝까지 버틴다는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합격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이승철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세무회계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승철 회계사입니다. 우리 정우승 선생님이 뭐 대부분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의 이제 단계를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계인지 설명 들으시고 나는 어느까지 할 건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우리 이제 모든 세무의 교재 문제에 보면 뭐 기본 혹은 그다음에 동차생들 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예생들 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꼭 동차생이어도 해야 될 것은 기본하고 동차생까지 이제 풀이. 이제 그게 이제 1단계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시험 준비할 때 많이들 제끼는 주제들이 있죠. 뭐 법인세 같으면 합병, 연결, 뭐 소득세 같으면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그러면 과연 이제 1차 때 제꼈던 내용을 2차 때 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수 주제 해야 될 게 이제 2단계의 사건이고. 그다음 이제 3단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무회계 기본 문제 중에서도 기본 동차 말고 유예생들만 이제 풀라라고 표시된 문제를 이제 하는 거가 이제 3단계일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4단계의 사건이 우리 학원이든 뭐 대부분의 학원에서 하는 실전 모의고사 GS 과정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1단계부터 4단계의 사건들에 대해서 선생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것들의 의미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될 건지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단계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의 교재에 이제 기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1차생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고, 뭐 당연히 이제 동차생이랑 풀어야 돼 있고, 그리고 동차라고 표현된 것은 1차 준비할 때는 뭐 제키시지만 동차 준비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문제니까 그것들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때 그 반드시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그 문제를 최소한 3번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1회도 갈 때는 교재에 있는 전체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동차를 다 이제 전체를 푸시고, 그때 풀 때는 반드시 2차 우리 그 시험 답안지 있죠? 그래서 내가 당장 시험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주관식 답안지를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주관식 답안지 작성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매번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전으로 이제 푸시고 시간 제한에 좀 압박도 느끼시고 그리고 절대로 바로 뒤에는 해답을 보지 마시고 어쨌든 끝까지 답을 낸 다음에 해답을 보신 다음에 스스로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채점해서 뭐 점수 이제 OX를 다 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1회독 할 때는 이제 전체의 문제를 그렇게 반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회독, 3회독까지 해서 3번은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 3번을 전수로 다 푸는 건 뭐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세무회계 회계학이 2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제한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문제를 또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회독 할 때 여러분들이 풀면서 다시 풀어야 될 문제와 안 풀어야 될 문제를 OX로 표시해 놔야 돼요. 뭐 대부분 기본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뭐 다시 안 푸셔도 좋겠죠. 하지만 이제 동차라고 된 것들 중에서도 좀 여러분이 어려워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요거는 뭐 컨디션이 안 잡아서 틀렸다 아니면 내가 기본적인 이해를 못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푸실 때 반드시 이해독할 때 풀 건지 말 건지도 체크를 하시고 그럼 이해독할 때 다시 풀 때는 이제 문제의 수가 좀 줄어들었겠죠. 최소한 원래 문제가 100문제 풀었다면 이해독할 때는 한 60문제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다시 3회독할 때는 이제 이해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숫자를 줄여서 최소한 3회독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한 우리 이제 세무회계 수업을 아마 안 듣고 바로 이제 그 공부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고 세무의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꼭 들으셔야 될 것인데 아까 우리 뭐 정세무사 정우성 선생님도 뭐 얘기했지만 세무의 강의가 한 130강 가까이 되잖아요. 남은 시간에 이제 그걸 다 듣기 힘드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제 1차 때 객관식 세법까지 수강을 해서 내가 평소에 세법계로 들었고 뭐 심화 세무계 들었고 객관식 세법에 이제 공부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이제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교재에 보면 뭐 저 같은 교재에도 강의도 이론 노트 같은 경우에 객세자하고 그다음에 객세 세무회계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세법개론제를 설명하지 않고 다음 과정에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이 좀 어려운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안 붙은 것은 여러분들이 개론, 심화 세무회계, 객세하면서 들었는데 세무회계 할 때 사실 설명을 또 똑같이 해요. 근데 그런까지 들을 시간은 동차생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 정리 파트를 할 때는 이론 정리 파트는 우리 이제 그 이론서에 보시면 객세 혹은 객세 및 세무회계라고 붙어 있는 파트 있죠. 그건들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강의를 좀 수강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이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면 문제풀이 강의 중에 내가 이제 기초가 좀 부실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강의 수강하실 때 온라인 강의 수강하실 때 훨씬 더 시간이 세이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약 1단계는 반드시 해야 될 거 기본, 그 다음에 동차 문제를 3회독 하되 다만 1회독 할 때 풀었던 문제를 다시 2회독, 3회독 똑같이 풀라는 얘기는 아니다. 숫자를 좀 줄여서 풀 거, 안 풀어도 될 거 줄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2차 시험 답안지에 작성해서 풀어라. 그리고 채점까지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온라인 강의 수업을 하실 때 이론 수업을 다시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을 거니까 이론 수업 중에 평소에 많이 했던 건 좀 넘어가시고 평소에 좀 약했던 주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단계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2단계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법인세에서 이제 합병 연결이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 잘 안 하는 내용이고 2차 때 양도세도 양이 많다 보니 공부 잘 안 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작년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그 합병 파트 중에 합병 차익 부분이 있거든요. 합병 차익 무상주의 지배당은 그 합병 파트를 공부 안 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물적 분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합병 파트를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이제 이월과세, 가업상속 이월과세 역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양도세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이것들이 이제 상당한 배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반대로 봤을 때 공부했으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합병 강의를 이제 수강하신 분이라면 물적 분할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합병 차익 무상주의 지배당도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강의되는 그 공부만 좀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못 맞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유는 사실 이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세법이 어떻게 나올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결과 여러분 못 느껴서 아시겠지만 작년 1차보다 더
어려웠죠. 뭐 제가 봐도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시험장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작년 세법 1차가 확 어려워졌고 작년 회계학 2부 세무회계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올해 세법 1차도 어려워졌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올해 그 세무에게도 2차 시험도 당연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 출제 당국에서 좀 올해 좀 세법은 어렵게 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3번이나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는 네 번째는 올해 2차 시험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통상 보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교수님이 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작년에는 사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꽈락만 안 하면 작년 시험 합격이었어요. 작년에 꽈락해서 못 붙은 학생들이 엄청 높거든요. 평균은 합격점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올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세무회계도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아까 뭐 작년에 꽈락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작년만큼은 아닐지라도 작년에 준하는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항상 교수 그 출제 당국에서 부탁하는 건 과거에 출제된 거 그대로 내지 마시고 좀 뭔가 새로운 거 하다 보면 평소에 좀 출제가 잘 안 됐던 특수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유추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2단계도 좀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의 이제 사건이 이제 유예여서 사실 이제 작년도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이 있기 전까지만은 제가 동차생 할 때 이렇게 설명에 이제 합격점이라도 우리가 동차생은 리스크를 좀 짊어져야 된다. 우리가 리스크 없이 이제 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하거나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좀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출제하기를 기대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작년 이제 동차생분들을 위한 강의에서도 유예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작년도 이제 2차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아까 우리 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불공정정자, 인정이자, 지급이자를 엮어서 이제 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작년도 2차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숫자만 좀 달라질 뿐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두 번 풀어서 어떻게 푸는지만 이해했던 문제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꽈락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죄송하게도 그게 유예생으로 좀 그 당시에 굉장히 2012년도 회계사기 어려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유출을 해보면 과거의 기출문제 등 중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거나 좀 과거에 출제되지 않았고 좀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파트들이 모든 세무회계에서 유예생이라고 이제 붙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동차생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제꼈을 때 그 리스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법학이 이제 합격의 당락이었는데 작년에는 세무회계가 합격의 당락이었던 거예요. 세무회계 꽈락만 넘기면 다 합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무회계가 훨씬 더 중요성이 올라갔다면 이제 공부의 투입 시간도 조금 세무회계에 초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세법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법이. 그래서 그런까지 고려하시면 이제 동차생은 합격을 위해서는 꽈락을 넘겨야 될 것이고 아마 작년처럼 어렵게 나오면 내가 한번 풀었던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을 대서 부분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아예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이라면 좀 이제 아예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공부의 범위를 좀 넓혀서 유예생이라고 표시된 것까지도 좀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3단계 이제 설명이었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4단계는 이제 GS. 우리 학원은 모든 학원에서 이제 동차 GS라고 해가지고 이제 GS 과정이 있죠. 그때 이제 이 GS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저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뭐 교수님들마다 GS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 사람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른 것인데 저는 이제 GS를 좀 많이 어렵게 출제해요. 우리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페이지를 보시면 한 18페이지, 17페이지에 18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글씨, 똑같은 편집으로 통상 한 18페이지를 꽉 채워서 내서 그 실제 지금도 이제 과정이 운영하고 있고 위생분들이 응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간대에 못 풀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하는 문제도 적어도 이제 GS라면 유해생들이 이제 많이 푸는 문제니까 세무회계 교재에 있는 수준보다는 좀 높이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시간 내에 다 못 풀고 점수도 이제 그렇게 높지 않게 좀 어렵게, 그리고 좀 새로운 유형, 많이 고민해야 되는 유형으로 이제 출제를 해서 작년도에도 이제 그렇게 이순환 삼순을 그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나요? 아, 지금까지 출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거야. 너네들은 유해생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좀 더 어렵게 출제했으니까 시험장이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 했는데 제가 낸 GS보다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합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제가 작년 선생님 GS 풀 때는 욕하며 풀었는데 그때 이제 당황해서 1시간만 안에 다 못 풀고 이제 해서 매번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거며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당황했던 경험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그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차생분이라면, 제가 과거에는 순수한 생동차라면 GS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니? 한 3차나 5차생이라면 동차 GS까지 해야 되겠지만, 생동차라면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너의 선택에 맡길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작년과 같은 유형 난이도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그런 어려운 시간 내에, 빠듯한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4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할 것은 내가 공부할 때 1, 2, 3, 4단계 끝까지 다 할 거냐. 그게 뭐 당연히 베스트인 것인데, 어디까지 할 거냐에 이제 선택이 있어가지고, 과거였다면 제가 1단계 내지 2단계까지만 좀 하고 여력 안 되면 순수한 생독차라면 3단계, 4단계는 포기해 라는 식으로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최소 3단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으면 이제 4단계. 왜 그러냐면 뭐 이것은 이미 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무회계의 꽈락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았다.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유추가 되고, 왜? 올해 워낙 세무사 1차 세포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동차생의 세무회계 준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1, 2단계는 필수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3단계, 4단계까지도 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4단계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원에 보면 4단계가 총 11회차 과정인데 11주차 과정을 다 하지 않더라도 한 뭐 2, 3주차 과정이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에서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제한된 시간 1시간 반이라는 타이트한 시간 속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올해 2차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드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3차생이다. 3차생은 당연히 4단계까지 다 하셔야 될 것이고, 생동차생이다는 2단계까지는 필수로 하시고 3단계, 4단계는 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정도 드리도록 하고, 우리 또 세법학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좀 말씀을 마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